안녕하세요. 인덱스학원 조재용 선생님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 이번 중국법 이제 숙제로 나갔던 그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관련된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최대한 묶어서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정답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이 영상들은 문제를 풀고 채점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뭘 정확히 모르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8페이지 1번과 2번과 3번은 다 묶여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1번과 3번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바로 오형식 문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형식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오는 구조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은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보호라는 개념은 명사와 형용사가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오형식에서는 명사, 형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명사, 형용사 빼고 그리고 플러스 동사, 원형. 그죠?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또 동사 플러스 ing 형태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같은 거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요거를 같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네요. 동사 원형 그리고 동사 플러스 ing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형태가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걸 배웠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언제 명사 형용사가 오고 언제 또 동사 원형이 오고 또 언제 ing 형태가 올 수 있고 또 언제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해놓고 1, 2, 3번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명사 형용사를 쓰시는 거를 선생님은 이제 기본 오형식 동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들이 쓰이게 되면 뒤에는 명사랑 형용사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뭐 make나 그 다음에 그쵸 뭐 find, consider, 그 다음에 keep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 되면 이제 얘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 뒤에 명사 형용사를 쓸 수 있고요. 의미 자체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있는 그 의미 그대로 옵니다. 뭐 만든다, 찾는다, 뭐 관주하다, 혹은 뭐 유지하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사들 뒤에는 목적어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일단은 변형 형태가 있습니다. 변형 1번은 바로 뭐냐면 사역동사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었죠. 사역동사. 사역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어요? have, let, make가 있었죠. 이들 뒤에 목적어가 오면 여기 뒤에는 뭐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사 원형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뒤에 문제가 하나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역동사는 이렇게 있는데 help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help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준사역 동사라고 부른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오게 되면 help가 오게 되면 똑같이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이 뒤에 똑같아요. 똑같이 또 뭐 나오냐면 동사 원형이 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사 원형 말고 뭐도 가능해지냐면 투부정사도 가능해져요. 투부정사도. 그래서 우리가 이 help라고 하는 동사를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변형 2번이에요. 변형 2번은 이제 지각동사라는 게 있었죠. 지각동사.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감각을 통해서, 이제 감각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보거나 느끼거나 뭔가를 알아내는 걸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see, watch, 그리고 look at, 뭐 hear, 그리고 이제 listen to, 뭐 이 정도. 그죠? 일단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을 먼저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얘들 목적어 오면 이 뒤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 이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어떤 형태랑 의미가 같다? 동사 플러스 ing 형태랑 의미가 같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자, 그리고 3번이 뭐였냐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라고 해서 우리 몇 가지 암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allow, ask, advise, 그죠? 그리고 tell, expect 요게 있고, 그리고 항상 투부정사와 연관된 동사 중에 이 친구가 빠지면 안 되죠. 바로 want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학교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 한 6개 정도를 알고 있으면 아마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게 목적어 오게 되면 이 뒤에는 이제 뭐가 오냐면 투부정사가 온다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make, find, consider, keep 같은 동사들이 원래의 의미가 바뀌지 않은 원래의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뒤에 뭐가 온다? 명사랑 형용사가 온다. 자, 그리고 사역동사죠. have and make인데 우리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누군가를 뭐하게 이렇게 시키다라는 뜻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ave and make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뜻이 가지다, 허락하다, 만들다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애를 뭐하게 만들다. 예를 들면 my mom made me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엄마가 나를 영어 공부하게 시켰어요. 만들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순수하게 뭔가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게 만들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뒤에 뭐가 온다고? 여기에 보면 동사 원형이 온다. 근데 다만 help라는 동사는 뒤에 어떻게 뭐까지 온다?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가 올 수 있다. 이 포인트가 들어온 거고요. 자, 지각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없는데 뒤에 이제 동사 플러스 ing 형태도 온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은 이 책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것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투부정사를 목적 쓰는 동사는 뭐 투부정사가 오는 거는 너무 이제 이거는 오히려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를 알면? 여기에 있는 동사들을 알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제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배웠을 텐데 1형식과 2형식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3형식 문장 구조를 가지고 뭐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뭐 투부정사, 동명사가 조금 더 가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직 우리는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그걸 뺀다 그러면 크게 없을 거고. 그럼 결국 3형식은 어디에서 묻혀서 나오냐면 4형식의 문장에서 이제 변형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건 또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나온 정답만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5형식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형식과 관련된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5형식 문장 구조는 지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최소한 이거는 지금 다가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마 학교에서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를 주로 언급할 거고 사실은 기본 원식 동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특히 make라는 녀석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도 make가 있죠. 여기도 make가 있어요. 근데 make는 4형식에도 쓰이고 3형식에도 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make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 패턴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make의 용도 그리고 make가 들어가는 형식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게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구별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뒤에 풀 문제들이 이런 걸 기반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초반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번 더 간단하게 하고 리뷰도 한 거예요. 자, 그럼 1번을 보세요.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The movie made him blank a lo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made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made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서 사실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웬만하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1차적으로 들어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걸 하기를 좀 권하는데 왜 그러냐면 많은 학생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법적인 사항들을 자꾸 뒤로 미루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make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만들다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따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make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4형식, 5형식 그리고 5형식에서도 여러 개 쪼개진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 make 자체를 가지고 뭘 고민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뭘 봐야 돼? 뒤에 뭐가 오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부디가 될 수 있는 거고 문장 내에서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made him에 blank가 와 있잖아요. 근데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게 되면 지금 품사, 기본 품사가 뭐예요? 그냥 동사에 laugh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는 기본 오형식은 아니라는 거지. 일단은.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ing 형태가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해석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영화가 나를 웃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영화가 나를 웃게 만들었다. 그죠? 나를 웃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만들었다니까 뭐겠어? 나를.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뭐 하게 만든 거니까 사역동사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뒤에 뭐가 오겠습니까? 동사 원형이 오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동사가 want예요. 우리 want 아까 어디서 봤나요? 여기 있죠? want. 그죠? want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요? 투부정사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고 있거나 내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부분은 암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법에 대한 거를 단순히 암기해야 돼, 이거는 암기하는 학습이야, 암기하는 뭐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왕 공부를 할 거면 암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이게 왜 이렇게 오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 충분히 많은 부분들을 덜 암기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통해서 문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붙여서 응용할 수는 있지만 암기가 필요한 것들은 암기를 해야 된다.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상황을 보면서 암기를 해라 라는 뜻이고, 그 중에 얘는 암기를 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요 부분은.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 물론 동사들의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역동사나 이런 지각 동사들이 오면서 뒤에 뭐가 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쉬운 패턴이고요. 여기는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지각동사, 사역동사도 사실 암기할 게 많잖아요. 그럼 뒤에 또 오는 형태도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면 올 수 없는 형태를 한번 체크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역동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help를 제외하고는 올 수가 없고요. 지각동사도 투부정사가 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역동사, 지각동사 관련된 문제인데 뒤에 투부정사가 있다. 그럼 일단 틀린 거죠. 만약에 어부상 틀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뒤에 투부정사가 있다. 그럼 걔는 무조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형식일 때예요. 오형식일 때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형식의 이제 제한을 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투부정사가 오지 않는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어요. 부정사의 활용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챕터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또 볼까요? 자, 2번 볼게요. 2번이 원투니까 투부정사가 됐고 저는 5번이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so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so, 그죠? so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 있어. 지각동사야. 지각동사 뒤에는 일단 우리가 배운 범위는 어디까지만 가능해요? 동사 원형하고 ing만 가능한 상황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니까 뭐밖에 안 되겠습니까? 3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playing이 없었다면 play가 정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장의 형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거를 찾는 거를 몰라서 많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보죠. 문장의 형태가 다른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는데 지금 4개는 똑같은 형식이고 하나는 다른 형식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1번부터 볼까요? Please call me his friend, his best friend입니다. 크리스는 나에게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른다는데 여기 이제 하나 추가를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여기 선생님이 빼먹었네요.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call 미안해요. 자, call이 들어가 있어요. call도 5형식에 쓰이는 메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번은 5형식 문장이에요. 자, 근데 2번에 I showed Jane my album. 나는 제인에게 나의 앨범을 보여줬다. 이거는 몇 형식 문장일까요? 그쵸? 4형식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문장이나 똑같은데 이게 4형식인지 5형식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자면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뒤에가 명사, 명사로 나오는 경우에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요거를 문장의 형식을 써놓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요거 써놨으니까요. 요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4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4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3형식을 조금 늘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 이런 거를 나는 누구에게 뭘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이 두 개의 명사군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반지를 사줬어. 이 말은 그에게 반지를 사준 거지 그가 반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오형식은 이 자리에 분명히 뭐가 올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명사가 올 수 있어요. 당연히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둘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금방 1번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Please call me his best friend입니다. 그는 나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게 같죠. 그죠?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5형식, 다르면 4형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은 5형식이고 2번은 4형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 때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체크를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시간적인 것도 이제 개념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사실 4번 같은 케이스는 상당히 좀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1번이 5형식이고 2번이 4형식이에요. 그러면 3번이 4형식이든 5형식이든 이미 정답은 나오는 케이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되니까 5번까지 보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하면 좋겠지만 문제를 풀 때는 그죠? 3번까지 보고 바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 보니까 James passed me the ball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금방 얘기했죠? 5형식은 뒤에 있는 두 개가 같은 걸 말해야 되고 4형식은 다른 걸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임스가 내가 공이에요. 나한테 공을 건네준 거예요. 그죠? 내가 공은 아니죠? 그럼 내가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형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다 몇 형식을 알 수가 있습니까? 4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같은 문제는 중학교에서도 가끔씩 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한계성이 큰 이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파악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6번, 7번, 8번을 할 텐데 지금 선생님 여기 지금 5형식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4형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또 문제풀이를 쭉쭉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판 지울게요. 자, 이렇게 4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4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고 아까 우리 두 개는 일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4형식 문장에 대한 거는 이거를 단순히 시험 문제로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정해져 있죠.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3형식 문장을 다시 4형식으로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고 이때 직접 목적을 앞으로 당기죠. 그죠? 직접 목적을 당기고 이 간접 목적어가 어떻게 돼? 뒤로 빠지면서 중요한 건 뭐가 붙어요? 여기에 전치사가 붙죠. 전치사가 붙습니다. 이때 오는 전치사는 3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는 to, 하나는 for, 하나는 of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of에 붙는 동사는 내가 일단 하나만 하도록 했을 거예요. ask 하나, 그죠? 그럼 for에 쓰는 동사들은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고인물 3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물 3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buy, get, make 이렇게 3개는 좀 고인물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 그리고 최근에 좀 나오는 것들이 cook이 있고요 그리고 sing이 있고요 그리고 find가 있어요. find. 자, to를 쓰는 거는 얘 뺀 나머지 다입니다. 일단 다예요. 자, 그럼 이제 4형식에 관련된 문제 포인트를 이제 집어줬어요. 그럼 이제 5번을 보세요. 5번은. 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빈칸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he blanked move to me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4형식 문장 구조거든요. 그리고 전치사 to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to예요. to는 이쪽이죠. 그죠? 여기는 선생님 안 쓰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빼고 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지. 그럼 하나 있죠. 5번에 boat가 있을 겁니다. boat는 by의 과거이기 때문에 여긴 들어갈 수가 없죠.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그죠? 이 형식과 관련된 문제니까 우리가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그치? 주어 동사 보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뭐 여기 이제 형용사 오는 것도 있지만 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뭐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각동사라는 이 형태들을 아는 게 그룹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look, taste, 그 다음에 smell, feel, 그리고 뭐가 나왔나요? sound. 그죠? 요 뒤에는 뭐가 와요? 형용사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6번에 보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니까 앞에 look이라는 동사가 와 있죠. 그럼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니 4번은 될 수가 없죠. 4번은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선생님 부사가 ly로 끝나는데 지금 6번에 보면 lovely라는 단어가 있어요. lovely. 얘는 부사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정말로 좋은 고민을 한 거예요. ly가 붙는다는 거는 무조건 ly가 붙지는 ly가 미안해요. ly가 붙었을 때 부사라고 하는 거는 100%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ly가 붙는다는 거는 부사율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사가 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ly를 붙일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형용사를 갖다 붙이면 이거는 부사가 돼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sad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기에 ly를 붙이면 sadly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love라고 하는 거는 품사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love는 사랑이란 뜻이 있고 그래서 lovely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이런 표현의 단어는 바로 friendly가 있습니다. 그래서 friend가 친구인데 거기에 ly가 붙어서 친분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친근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 같은 문제들은 실제로 학교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도 바로 이어지네요. 7번과 8번 문제인데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고르시오.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멜이 있습니다. 스멜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where는 될 수가 없죠. where는 부사니까.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made가 와 있습니다. made가 와 있는데 지금 wash는 동사군이잖아요. 그러니까 made가 동사가 왔다는 거는 사역동사군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투부정사는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가 안 돼요? 2번, 4번 안 되고 그리고 1번 안 되고 그럼 남은 건 3번하고 5번인데 우리가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일단 온다고 배웠죠? 그죠? 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단 배운 범위까지니까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도 보도록 하죠. 8번은 Tom wrote a letter blank me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로 I asked her blank me her phone number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ask는 아까 우리 금방 앞에서 했었죠. ask 뒤에는 뭐가 온다고? 투부정사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투부정사 있는 걸 다 빼면은 3번하고 5번이 남아요. 그럼 2하고 5분 남잖아. 그지? 그냥 2하고 5분은 금방 여기서 했잖아요. 전치사분 되는 거. 그럼 뭐가 되니까? 5분이니까 미안해요. 5분에 ask 쓰는 건데 그 문장에는 ask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과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과 10번.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계속 활용을 할 텐데요. 자, 9번에 보게 되면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에요. 네, I blank a sandwich for him이죠. 자, for의 동그라미 일단 쳐볼게요. for에다가 he blanked me angry. 자, angry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when 뒤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 me 뒤에 형용사가 왔어요. 그죠? 형용사가 왔다는 건데 그 미하고 앵그리는 내가 같다는 거잖아. 목적격 보호야. 그럼 오형식 문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오형식 문장에 나오는 기본 단어 중에 만들다는 단어 make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전치사 for와 연관되어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make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면요. 10번에 I'll blank you an interesting story 표현이 있어요. 자, 사실은 이거는 해석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밑에 문장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게 되면 He will blank them to be 해서 to be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이제 투부정사가 와 있어요. 투부정사가 있다고 우리 아까 또 배웠잖아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동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텔이 있었을 겁니다. 원투도 있었어요. 그러면 랜드랑 익스펙트랑 쇼는 to를 쓰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 금방 뭐를 볼까요? 9번의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for him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4형식적 전치사로 가게 되면 전치사 뒤에는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들이 와야 됩니다. 미나, 힘이나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동사 목적격 보호로 쓰는 투부정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테라고 원트가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해석해서 맞추면 됩니다. 원트는 말이 안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대화 중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답은 2번이죠. 건너뛰도록 할게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이제 12번. 나는 내 여동생이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근데 이제 바로 옮긴 거, 영작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영작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다 보지 않아도 점점 더 이렇게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이걸 영작을 해야지 이렇게 붙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나는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형식을 배웠기 때문에 형식에서 뭐가 중요하다? 동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맨 마지막에 뭘 확인해야 돼요? 들었다를 확인을 해야 돼요. 들었다는 우리 아까 어디서 나왔던 동사인지 기억나시나요? 오형식의 지각동사에서 나왔던 동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각동사가 오게 되면 뒤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가 온다고 했었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면 그거부터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자, 펄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투부정사는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럼 1번 아웃이에요. 그러면 5번도 아웃이에요. 일단은 2번, 3번, 4번이 남아요.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2번밖에 없어요.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막 고민해가지고 영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패턴인지 알아낸다는 거. 물론 이제 이런 문법책을 배울 때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우리가 다 훑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좀 유지가 오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때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배운 범위치 이런 게 냈다 그러면 어떤 걸 요구하는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자, 13번을 보도록 할까요? 자, 들어갈 말의 나머지와 다른 것은 돼 있고 뒤에 들어가 있어요. 동사 한번 확인해 볼까요? told, give, sent, taught, make가 있고 그리고 뒤에 있고 목적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어느 쪽 라인이냐면 이쪽 라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told의 동그라미, give의 동그라미, send의 동그라미, taught의 동그라미, make의 동그라미. 그럼 정답 몇 번이겠어요? 그쵸? 5번이 돼야 되겠죠? make는 뭐 쓰니까? for를 쓰니까. 자, 14번. 다음 중 문장 전환이 바르지 않은 것.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했는데 문장 전환이라는 거를 배운 거는 4형식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4형식 문장을 바꾸는 건데 이거 바꾸는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지금 전치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전치사부터 확인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일단 자, 두 번째가 또 있어. 뭐냐면 바로 이 어순이에요. 어순. 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인칭 대명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인칭대명사 들어오고 대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뭘 물어보느냐? 바로 이 어순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치사가 붙으면 간접 목적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간접 목적 그죠? 미안해요. 간접 목적, 즉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이 뒤로 가야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4형식 문장 구조에서 여기 있는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려면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고? 전치사랑 같이 가야 돼요. 반면에 이 간접 목적어가 요 앞에 있다 그러면 전치사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거기까지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학생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이거 물어보는 갈과에서 전치사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 한 번에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확인해 놓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어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자, 거기 보면 She brought board game to us. 이거는 이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이게 3형식 구조인데 4형식 구조가 되려면 뒤에 있던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14번에 4번은
이동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20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15번은 별표를 꼭 해주세요. 15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보면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해가지고 made의 다빗줄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make라는 동사는 3형식에도 가능하고요. 4형식에도 가능하고 5형식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판단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그냥 해석으로 막 찍어서 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방법은 뭐래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도를 따진다면 선생님은 문법적 접근을 먼저 하고 해석하는 것을 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니까 우리가 이제 3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딱 하나 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적어나 이런 뒤에 이제 두 개씩 떨어지는 걸 해야 보니까 4형식, 5형식을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럼 1번 볼까요? 자, you joke made me upset이에요. 자, 이 목적어 왔고요. upset은 형용사예요. 목적어 대 형용사가 왔다는 거는 몇 형식 문장이에요? 5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일단은 5형식이 들어가 있는 made예요. 자, my little sister made me a snowman. 자, 나의 어린 동생이 나에게 스노우맨을 만들어줬는데 위하고 스노우맨 두 개가 지금 일치하지 않죠? 내가 스노우맨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선물 만든 거니까 이거는 같지 않으니까 몇 형식? 4형식. 자, 그 다음에 travel can make you adventurous. 그죠? 그러니까 이 adventurous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모험할 수 있는 모험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그죠? 형용사입니다. OUS가 붙는 단어들은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이 단어에 붙는 접미사 같은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travel 뭐 주어는 상관이 없고 make 뒤에 you가 왔고 adventurous가 왔어요. 자, 근데 내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일단 건너뛰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1번과 2번이 지금 같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는 지금 5형식이고 하나는 4형식이야.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만 내가 정확히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3번은 건너뛰겠습니다. 하지만 3번은 5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을 보게 되면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이게 뭔가 이렇게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든다는 뜻인데 더 좋은 장소가 바로 뭐예요? world가 되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5형식이에요. 그럼 결국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4형식인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5번 문제하고요. 4번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근데 포인트가 약간 다른 거예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make, 즉 동사에 대가 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형식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죠? 4형식이냐 5형식이냐. 근데 15번 같은 문제는 make란 동사에다가 이 초점을 맞춤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조금 덜 보게 만들고 이제 이걸 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어떻든 간에 쓰임이나 뭐 형태나 이런 게 온다고 하면 뭐 형태, 문장의 형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사실 동사가 뭐로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풀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17번 어법상 틀린 문제 찾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17번 어법상 틀린 걸 고르셨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런 문제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문장이 좋아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5개 중에 4개가 틀리고 하나가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4개를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 패턴이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 그럼 16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4번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했었어요. 자, 4번에 메인 동사가 뭐가 들어가 있죠? expect가 들어가 있죠. expect는 뒤쪽에 목적격보로 우리가 아까 뭐 쓴다고 했었나요? 투부정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투가 보이질 않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1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에 보게 되면은 Brian bought pajamas his parents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브라이언이 산 거는 잠옷이에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그의 부모님을 위해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간접 목적어는 인칭대명, 즉 대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를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7번에 4번 등이 되면은 브라이언이 산 게 그의 부모님이라는 게 되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빠진 거예요? 전치사 4가 빠진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도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18번의 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동사를 보니까 동사가 smell이죠. smell이니까 smell은 우리 아까 했던 무슨 동사? 여기 나와 있는 감각 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럼 sweet가 될 거고요. 자, 근데 B는 she got me blank her new car가 있어요. 자, 이 got이라고 하는, get이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안 했는데요. 문법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책은 뭐 준사의 동사로 쓰인다. 어떤 데는 뭐 그냥 또 목적격 보호를 취한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뭐 준사의 동사로 쓰인다고 나오는 책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get은 뒤에 투부정사 쓴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뒤에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왜 이런 이제 또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고 다른 게 어떤 게 들어오는지 알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이상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약간 투머치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get이 오게 되면 뒤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1차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거나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분명히 또 하나 배울 겁니다. 그때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 두 개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이거 된다 그랬는데 저거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get 뒤에는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자, help에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아까 help 준사역 동사라 그래서 동사 원형도 오고 투부정사도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동사 원형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 문제는 너무 착해요. 왜냐하면 모두 고르면 해놓고 뒤에 두 개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문제집 요즘에는 이 두 개, 뭐 이런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상한 고정관념이 생겨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만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고르면 됩니다. 근데 두 개가 없으면 이 두 개란 말이 없으면 정답은 한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섯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꼭 두 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권하지 않아요. 물론 두 개의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은 다 뜯어 고치는 거를 항상 하는 거를 권합니다. 자, 그럼 19번 볼게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는 동사 룩이 보이죠? 룩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죠? 틀렸고요. 원더풀이 와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Kathy gave a toy for her daughter인데 for는 지금 여기에 give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죠? 정답은 2번은 for가 아니라 to가 돼야 됩니다. 자, 3번은 잘못된 게 이게 나와버렸네요. 자, 19번은 선생님 좀 더 설명을 할게요. 3번. 자, 일단은 3번은 맞습니다. 자, 4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Sounds a great idea. 이것도 틀렸죠. 자,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네요. 일단은 선생님이 요거 뒤에 칠판을 지우고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 일단 구두로 한번 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19번 문제는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는요, 문제를 다 풀고 맨 마지막에 정리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이 책에 맞춰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보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학생들은 절대로 재밌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은 거를 계속 때려서 넣어서 이거를 알아야 돼 하면 공부하는 양은 많아지고 다만 그게 정말로 시험에 많이 나오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하고 나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합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각동사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이건 선생님이 이제 이 앞에 있던 영상, 우리 일형식 이형식 사성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감각동사라고 하는 게 언급이 되면 보통 뒤에는 뭐가 와요? 형용사가 온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뒤에 내가 명사를 쓰고 싶으면 그냥 뭐로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뭐를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 like를 갖다 붙여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전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9번에 4번은 왜 틀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Sounds
a great idea가 아니라 sounds like a great ide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자 19번에 3번이 좀 포인트예요. 자 19번에 3번은 마찬가지로 어떤 쪽에서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이제 사역동사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2학년 때 나오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3학년 때 좀 주로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이기는 한데요. 사역동사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누군가가 누구에게 뭐 하라고 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려면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동물이나 사람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지.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야, 방 치워. 이렇게. 그지? 그는 방을 그는 방을 청소하라고 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야. 그냥 그는 방을 청소하라고 했다. 근데 영어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어. 라는 말은 이 지금 누구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생기는 약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역동사가 쓰이고 목적어라고 불려지는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올 때가 있어요. 사물이 올 때가 있어요. 사물이 오게 되면 이 뒤에 과거 분사라 불리는 PP 형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방은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방은 청소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물이면 이 뒤에 과거 분사가 온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일 때? 사물이 아니라 여기가 뭐겠어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게 뭐가 오면 됩니까? 그냥 똑같이 동사 원형이 오면 됩니다. 그럼 19번에 3번이 나온 문제의 이유로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감이 와야 돼요. 아, 대다수의 문제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 풀었던 모든 대다수의 문제들, 사역동사 문제들은 다 뭐 쓰게 돼 있어요? 뒤에 동사 원형을 썼어요. 계속 우리가 그렇게 했고 뒤에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도 동사 원형을 쓰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지금 PP 형태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 틀렸다고 하겠지. 그죠? 근데 이거를 사전에 알고 했으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PP 형태를 쓰는 것들이 학교에서도 물론 공부를 하고 배웠으면 시험에 납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았으면 나지 않아요. 잘 선생님들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앞에서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게 10이라고 했을 때 9라고 한다면 얘는 1이에요. 근데 이 1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나와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을 취하되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절대 암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앞에 3을 즉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예를 들면 선생님 시계가 고장이 났어. 그죠? 야 시계 고쳐와야 돼. 시계 고치자 이랬어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시계를 고쳐야 된다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시계는 스스로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쳐줘야지. 그제? 그때 뭐가 와? PP 형태가 온다는 겁니다. 아마 저 PP 형태에 관련된 거는 뒤쪽에 분사나 한 번 더 부정사를 할 때 한 번 더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요 3번이 19번의 3번이 틀린 문장이 아니라 맞는 문장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이도 문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알면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정도는 아니고 이게 많이 안 나오다가 나오기 때문에 고난도가 되는 거지 절대로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다음 중 보기와 같은 형식의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요거를 딱 보니까 일단 동사를 좀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뒤에 keep이 와 있고 그 다음에 mean healthy가 와 있어요. 몇 형식 문장일 것 같아요? 그쵸? 5형식 문장입니다. 5형식 문장. 자, 5형식 문장을 고르면 됩니다. 그럼 5형식 문장을 이제 머릿속에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5형식 문장은 아까 우리 기본 5형식 문장도 있었고 그죠? 사역동사도 있었고 그리고 지각동사도 있었고 그리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도 있었어요. 이런 걸 안 하면 사실은 동사부터 확인하면 좀 빠르겠죠? 그죠? 볼까요? 일단은 뭐 테이스트는 몇 형식이었어요? 2형식. 그 다음에
뭐 2번은 우리가 형식과 연관된 동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3번은 보니까 want가 있는데 want는 우리가 분명히 아까 오형식에서 배웠는데 지금 want 뒤에는 목적어 없이 바로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투부정사가 들어와 있죠. 요거는 3형식 문장 구조가 되고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할 때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뭐가 왔어요? allowed가 왔어요. allow는 뒤에 우리가 아까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투부정사가 온다고 했죠. 그죠? 그럼 정답은 오형식인 4번이 되겠네요. 4번. 뭐가 아니고. 자, 5번은 뭐겠어요? 터트가 들어왔잖아요. 터트. 여기에 속합니다. 4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자, 서술형 따라잡기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1페이지 서술형 따라잡기. 자, 이거는 일단은 이제 공부를 쭉 했으니까 선생님이 정답을 여러분들은 뭐 다 채점했을 거니까요. 정답을 읽어주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포인트였는지를 좀 잡아주는 식으로 좀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걸 배열하라고 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거 몇 형식 문장입니까? 2형식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형식 문장 구조니까 look,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은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gave가 딱 보여야 돼요. gave가 딱 나왔다고 하면 몇 형식으로 가야 돼요? 4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쓴 정답 gave me a low grade인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문제를 잘 보세요. 배열하여. 근데 주어진 말을 배열하여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건 학생들이 이거를 4형식 문장 구조를 선생님 경험상 쓰는 거를 그렇게 익숙해 하지 않아요. 보통은 3형식 문장 구조, 즉 전체를 쓰는 구조를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gave me a low grade라고 적어야 되는데 gave a low grade to me라고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틀려요. 왜냐면 주어진 말이 포인트예요. 여기 to가 없어요. 그죠? to가 없기 때문에 to를 쓰면 안 됩니다. 혹시나 이걸 혼자서 이제 풀어둔 친구들 중에 이거 어쨌든 맞는 거잖아 하고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려요. 자, 2번을 보시면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I'll get all of us free ticket인데, 자, 두 개의 문장을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우리 변형시키는 거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몇 형식밖에 없냐면 4형식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어떻게 하는데 그냥 뒤로 보내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I'll get free ticket for all of us라는 표현이 오겠죠. 아마 이제 이거를 틀린 친구들은 all of us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제를 많이 풀고 경험을 많이 늘려서 어떤 식으로 묶여있는지에 대한 거를 인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선생님들이 그냥 무조건 이거 이해하면 덩어리야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되는 거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혹시 틀린 친구들은 이렇게 all of us라는 표현이 항상 같이 묶여 다닌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뭐 지각동사 쪽 문제니까 그죠? 찾으면 되니까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우리 했던 거니까. 자, 4번 문제.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4번 문제는 이제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왜냐면 실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4번처럼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단어를 다 주지 않고 영작을 한글을 주고 그리고 단어 몇 개 주고 그리고 빈칸을 줘서 이 빈칸에 맞게 영작을 시키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서술형 문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find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find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find는 그리고 누가 지금 똑똑해요? 잭이 똑똑한 거죠. 내가 아니라 잭이 똑똑해. 그럼 몇 형식입니까? 5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5형식을 쓰는 기본 동사에 find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 말을 여기서 하네요. 앞에다 다시 한번 풀어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항상 이렇게 이런 걸 할 때 본인들이 모르는 건 꼭 적어서 옆에다가 남겨서 꼭 확인하는 습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일단은 주어 쪽보다는 뒤쪽을 좀 볼게요. 내게 보여주었다 라는 게 있습니다. 내게 보여주었다. 그럼 보여주다라는 단어가 지금 show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show가 있다는 거는 이제 몇 형식이 되겠어요? 4형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1번도 4번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아마 분명히 동사 쪽에서 4번에 1번은 find로 쓴 친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4번에 2번에 show라고 쓴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쓴 친구들은 고쳐야 돼요. 항상 문제를 볼 때 한글은 현재와 과거, 미래가 상당히 잘 나타나는 편이죠.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지금 알았다, 보여주었다, 과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쓰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현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4분의 1번은 주어가 I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4분의 2번은 care인데 거기다 또 그냥 show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 So showed her wedding pictures to me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지금 do가 있고 don't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make a law race잖아. 그러면 make a law race야. 이거에다 공통점 딱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오형식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make 무슨 동사? 사역동사. allow 뒤에 무슨 동사 써야 돼요? 투부정사. 그 다음에 let은 무슨 동사? 사역동사. 뒤에 뭐가 봐야 돼? 동사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선생님이랑 지금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 틀린 거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다면 혹시 5번 문제를 틀렸거나 뭐가 실수가 있던 친구들은 뭐를 고쳐야 되는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같이 하면서 이게 보였거든. 그래서 아 자기들 고쳤다 바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게 되면 뭐 합치라는 문장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거 생각이 듭니다. 아까 get 뒤에는 뭐 쓴다 그랬어요? to 쓴다 그랬고요. tell 뒤에는 뭐 쓴다 그래서 to 쓴다 그랬죠. 이 두 개의 지문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이런 패턴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봐서 아 이게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라는 거를 자꾸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26문제 정도를 지금 선생님이 쭉 풀이를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지금 이쪽에 뭐 넘버를 좀 번호를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그런 것들 보시고 필요한 이제 넘버, 번호, 문제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 문법 숙제에 관련된 풀이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를 먼저 할지 투부정사를 먼저 할지 좀 고민이기는 한데 아마 동명사의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복습을 좀 시키려면 동명사에 관련된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